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직업건강협회 사업본부장 이명진입니다. 어,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수진 국회의원님과 또한 한보총회 정혜선 회장님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에서 김현주 교수님이 자세히 말씀을 잘해 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발전사에서 오셨는데 좀 마음에 맺혔던 것들이 좀 풀어지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함께 오늘의 포럼을 통해서 우리의 원하던 바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제가 맡은 보건관리자 근무조건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좀 무겁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고 또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저희 보건관리자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관리자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고 또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좋은 사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송출이 좀 한 5초 정도 늦어져 가지고요. 예. 보건관리자 그들은 누구인가? 저희 직업건강협회에서 전국 사업장에서 활동하는 보건관리자의 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직업건강협회에서 직업건강천사들이라는 책을 2018년도에 저희가 발간을 했습니다. 직업건강천사들은 2015년부터 매주 발행되는 안전신문 화제인물 코너를 통해 소개된 보건관리자들 인터뷰 기사를 한 곳에 모아 엮은 책입니다. 이게 네. 이 책에 소개된 보건관리자의 우수 사례 그 활동을 보겠습니다. 한국공항공사의 김경숙 보건관리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보건관리자는 예방, 건강 증진 활동을 통해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가는 활동들을 전개를 했습니다. 개인 성향에 맞게 선택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맞춤형 건강 플러스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사무실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사내 건강 계단 스트레칭 캠페인 등을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질병 유소견자뿐만 아니라 질병 유소견자 관리는 아까 이제 김현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법적인 그런 사후 관리인데 나아가서 근로자의 질병도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그런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정보의 이달의 보건관리자에 소개된 인터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은정 보건관리자인데요. 권은정 보건관리자는 이 인터뷰 내용에 근로자들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해 버린다거나 안전 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인력을 선임하는 것조차 아직까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그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기준을 강화하는 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안전과 보건을 중시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측면에서 뒷받침돼야 된다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안전보건 플러스에 소개된 인터뷰입니다. 2021년도 안전보건공단에서 소개한 건데요. 사람은 사람으로 치유된다는 생각으로 직원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고 있는 보건관리자 문혜진, 김현정 보건관리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소개된 내용을 발췌를 했는데요. 예상치 못했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흔들고 있고 일상은 멈췄고 사람들 간의 거리는 멀어졌다.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비대면을 택하는 시기에도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사람과 마주한 채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필수 노동자들이 있다.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우리 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있는 문혜진, 김현정 보건관리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두 분의 보건관리자는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감정노동으로부터 직원 건강을 지키고 함께 만들어가는 보건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보건관리자들이 많이 애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다음은 아까 김현주 교수님도 말씀을 했지만 보건관리 자격 및 업무입니다. 그 시행령 21조에 해당이 되는 거고 보건관리자 자격은 산업보건 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의사, 간호사, 그다음에 산업위생관리기사, 대기환경기사 등을 또 인간공학 기사를 보건관리자의 자격으로 법에서 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자 네, 업무입니다. 아까 김현주 교수님도 업무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요. 저희 보면 시행령 제22조에 보건관리자의 업무가 14번까지 굉장히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의료법에 의한 의사 간호사는 7번에 해당하는 의료 행위를 함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관리자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보건관리자 현황은 2019년 9월 기준으로 노동부 기준입니다. 안전관리자가 전체 선임신고 사업장이 21,320개소이고요. 직접 고용이 이제 23.4%로 44,986개소. 그 다음에 위탁사업장은 76.6%로 16,334개소입니다. 300인 이상은 표를 보시면 되겠고요. 보건관리자는 전체 선임신고 사업장은 19,317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직접 고용은 23.5%고 위탁사업장은 76.5%가 되겠습니다. 300인 이상을 살펴보면요. 선임신고 사업장은 1,857개소, 직접 고용 사업장은 54.2%로 1,006개소, 위탁사업장은 45.8%로 851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체 선임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보면요. 전체 보건관리자가 8,053명 중에서 간호사가 5,064명으로 62.9%를 차지하고 있고요. 산업위생관리사는 1,219명으로 15.1%, 대기환경관리기사는 884명으로 11%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및 비제조 사업장은 간호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하는 곳이 72.1%로 가장 많고 건설업은 산업위생관리기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45.8%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은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의한 특별조치부 기특법이죠. 일부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2010년 10월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위탁 근거를 이제 삭제를 했고요. 당초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대로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할 유해위험 예방활동을 수행토록 했습니다. 시행은 2021년 10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고무적이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 직접 고용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저희는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고용의 질이나 근로자의 건강권도 함께 보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개정되어야 할 조항으로 기특법 제29조를 보시면
아까도 이제 김현주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뭐 2,000명에 한 명, 뭐 5,000명 이상의 한 명, 좀 이해할 수 없는 이제 현재 그 법입니다. 5,000명을 이제 보건관리사 한 명이 사실은 관리한다는 게 이제 쉽지는 이제 않겠죠. 그래서 이 기특법에 보면 2명 이상 채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명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도 채용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5,000명 이상 뭐 2명을 채용해야 한다면 1명을 채용해도 이제 된다는 거죠. 또한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필수로 고용해야 하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촉탁직 등 계약직의 형태가 아닌 꼭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할 것을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다음은 이제 보건관리자 제도에 대한 저희 협회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수진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랬지만 지금 콜센터 보건관리자를 배치해 줄 것을 건의를 합니다. 콜센터의 업무 특성은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감염에 취약하고 하루 종일 이제 전화 등으로 이제 말을 하는 업무를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작업 등을 수행하며 단순 반복 작업을 실시를 하고 있고 감정 노동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 등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여러 가지 건강 문제들이 이제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콜센터의 보건관리자 배치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게 좀씩 송출이 늦어져서 네. 다음 두 번째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과 동일하게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을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의 문제점은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과 안전관리자의 그런 기준이 상이하게 혼란이 되면서 이제 초래가 되는데요. 최근 근로자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보건관리자 선임의 중요성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의 건강관리가 중요한 보건업, 발전소 등은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이 이제 안전관리자보다 완화되어 있어서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에 대한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건업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의 태움 문화, 또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 또 감정노동,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직원들에 대한 건강관리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는 김용균 사망사건 이후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현장 내 응급처치의 필요성이 높고 또 사망 목격자, 트라우마 관리 등 그런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 선임 기준을 이제 비교해 보았습니다. 보건업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50에서 999명이 1명이고요. 1,000명 이상이 2명입니다. 보건관리자는 50에서 4,999명이 1명이고 5,000명 이상이 2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전업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자는 50에서 499명이 1명이고 500명 이상이 2명이고요.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또한 전기 가스업을 보시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50에서 999명이 1명이고요. 1,000명 이상이 2명이고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은 50에서 499명이 1명이고 5,000명 이상이 2명입니다. 그래서 발전업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은 아마 전기 가스업 등에 준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한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직장 내 감염관리가 중요하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코비드19 발생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에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직장에서 집단 감염 발생 시 작업장 폐쇄로 이어진 업무 손실도 지대합니다. 또한 신종 감염병이 5년을 주기로 발생하고 있어 직장 내에서 체계적인 감염관리를 수행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가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보건관리자 업무에 감염관리에 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보건관리 업무에서 의료행위
47번에 해당이 되죠. 의료 행위에 이제 가나다라가 있는데 거기에 감염병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감염 관리, 다만 이제 의료기관의 경우는 해당 업무를 의료법 제47조에서 정한 감염관리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은 제외하고 근로자 감염관리 말을 신청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거가 지금 네, 감사합니다. 잠깐 PPT가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차별 채용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 저희 직업건강협회에서 일개 발전사에 차별 채용 공고 철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이제 저희가 사실 총수출도 되기 때문에 땡땡 표시를 했는데 뭐 어딘지는 뭐 다 아실 거라 생각은 듭니다. 한국발전은 지난 9월 11일 2019년을 얘기합니다. 하반기 신입 직원 채용 공고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채용 공고를 저희가 보고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항의문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었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발전에서 보건관리자 등을 채용하는 이유는 지난해 12월, 그러니까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 군 사망사건 이후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발전의 채용 공고 내용에는 간호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차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간호사는 보건관리자 채용에 지원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국발전의 채용 공고 내용에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에 산업위생기사와 대기환경기사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근로자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돌보는 간호사는 보건관리자 지원 자격에 아예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이거는 이제 개정되기 전이어서 지금 21조로 개정이 됐습니다. 보건관리자의 자격에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가 포함되어 있으나 발전사의 공고 내용에는 간호사의 경우 아예 보건관리자 채용에 지원조차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둘째, 간호사는 보건관리자보다 직급이 낮은 보건관리원이라는 유형으로 구분하여 채용 공고를 발표하였다. 보건관리자는 4급으로 채용하도록 제시되어 있으나 간호사는 보건관리원이라는 이름을 붙여 4급보다 낮은 6급의 등급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직급도 별정직으로 채용하도록 명시하여 다른 정규주가 차별적인 채용을 시도하고 있다. 셋째, 간호사를 전문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간호사는 4년제 대졸 학력으로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이며 국가고시를 통해 국가면허를 취득한 전문 인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보건관리원은 학력과 전공을 구분하지 않는 사무담당원과 동일한 직급으로 채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간호사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넷째, 낮은 수준의 급여로 차별을 시도하고 있다. 간호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보건관리원에 대한 급여는 주 40시간 근무에 연 3,200만 원의 낮은 급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 직급인 사무관리원은 주 20시간 근무에 연 2천만 원 수준을 제시하고 있어 사무관리원보다도 낮은 급여 수준을 제시하여 간호사에 대한 임금 차별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채용 차별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대해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간호사의 경우 대부분 여성이 많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차별이
공고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발전사의 채용 공고문에서 여성을 우대한다고 공공연하게 강조한 것과 사뭇 다르게 실질적으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보건관리자의 자격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건관리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는 간호사라는 직종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으로 비롯된 것으로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준수하지 않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셋째, 김영균 군의 사망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로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보건관리자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김영균 군의 사망으로 인해 발전소 근로자의 건강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발전은 여전히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근본 한국발전사에서 발표된 채용 공고문은 즉각 폐기되어야 하며 간호사에 대한 공정하고 차별적이지 않은 채용 계획을 재수립하여 타 직종인 보건관리자와 동등하게 4급 정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이와 같은 요청을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양대 노총, 국회 및 관련 기관과 언론사 등에 알려 강력하게 항의할 것임을 알린다. 이 내용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발전사의 채용차별이 시정될 때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끝까지 항의할 것을 천명한다. 2019년 9월 23일 한국직업건강협회. 저희가 2019년에 냈던 항의문을 제가 좀 길지만 알알이 읽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걸 냈고 그 2019년, 20년, 지금 2021년인데 내부적으로도 많이 건의를 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 여건 속에서 노력을 했던 걸로 제가 아는데 저희가 2021년 다시 보니 전혀 개선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 발전사의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현주 교수님이 충분히 얘기하셨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권고 11번 중에서 안전보건 조직 체계 강화 운영 방법 개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4번에 보건관리자 직급, 그러니까 지금 촉탁직으로 되어 있는 보건관리자 직급과 고용 체계, 비전임 근무제, 4시간, 6시간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걸 일반직 전임 근무제로 개선해 줄 것을 이제 이행 주체인 발전 회사에 권고를 했는데 즉시 개선해 줄 것을 권고했는데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관리자, 그 발전사의 보건관리자, 간호사는 42명이고요. 산업위생관리기사는 PPT가 안 나오고 있네요. 산업위생관리기사는 47명으로 총 8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관리자 인원을 보시면 전일제가 23명이고요. 시간선택제 4시간, 6시간 이런 시간선택제가 19명이 되어 있고요. 간호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 조건은 4시간, 6시간, 8시간 혼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참 특수한 거는 같습니다. 그다음 근무 경력을 보시면 1년에서 33년, 그러니까 30년 넘게 발전사에서 자기의 젊음을 다 태우고 하셨는데 아마 상심이 굉장히 크실 걸로 생각은 됩니다. 직군도 별정직 6직급 수준의 사무 보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조위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발전사 측은 계속 고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조위 권고안에 따라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니까 이제 산업위생관리 기존에 30년 넘게 현장에서 근로자와 함께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했던 그 보건관리자인 간호사는 그냥 6직급에 계속 놓고요.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위생기사 47명을 전일제로 운영을 하고요. 1년 미만자입니다. 근무 경력은. 이제 특조위 권고안에 따라서 또한 직군은 4직급
발전직 직군으로 이제 뽑았습니다. 이렇듯 동일 직무를 수행해온 간호사 보건관리자의 직급 차별은 더 악화가 됐고요. 특조위 이전부터 보건관리자인 간호사가 일반직과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무시가 되었는데 이제 특조위 권고에 따라서 또 산업위생관리기사를 또 전일제로 또 이제 뽑는 그런 모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선택제 보건관리자 간호사 채용 증가는 좀 이상한 현상, 특이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관리자 6직급이고 시간제가 뭐 4시간, 6시간 이렇게 전일제가 혼합되어 있고요. 근데 이 채용 근거가 도대체 뭔지 봤더니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 계획에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 4시간 시간제로 보건관리자를 이제 채용을 했고 현재 이 시간제 선택제 보건관리자가 총 1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가 여성 친화형 일자리로서 시간 선택제 일자리 정책의 효과 개선 이제 과제를 보면 전일제 그 전환을 금지하는 것은 시간 선택제 근로자의 노동권 침해로 볼 수 있으며 많은 나라에서 시간제와 전일제를 상호 전환 가능한 것으로 바꾸어가고 있는 흐름을 고려할 때 한국의 기업들도 시간 선택제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전일제 근로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13년에 여성들이 이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한 것 같은데 그런 법을 지금 악이용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저희 협회도 발전사에서 일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노고를 충분히 또 고통을 이해를 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개선이 돼야 된다고 이제 하는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변화에 그런 뒤지는 그런 사내 그런 규정들이 그러니까 7, 80년대 규정을 그대로 이전의 한전 시대 그런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직급 보건관리 간호사를 6직급으로 놓으면서 5직급의 이제 기능직이나 뭐 이제 그런 4직급 일반 뭐 안전관리자 또 산업위생관리기사보다 못한 그런 직급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2021년 이런 상황에 맞추어서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도 4직급으로 채용이 되어야 하고 그럼으로써 간호사의 전문성이 인정되고 좀 확장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령 강화로 보건관리자 업무 강화되는 추세 이거는 역행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며 시간제 근무제는 보건관리자 업무를 주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일제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산업안전보건법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보건관리자가 일조할 수 있도록 신속한 개선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특조위 개선안의 즉시 이행을 촉구를 합니다. 보건관리자 역할 및 위생 재정립을 위한 정기직화를 촉구를 하고 시간제 선택제는 전일제로 바꿔줄 것을 개선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직업관광협회의 그동안의 그런 차별 채용 사례에 2019년부터 해왔던 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가운데 그 자리를 잘 지키면서 여러 가지 저항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용기를 내주시고 또한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신 저희 발전사 보건관리자 선생님들에게 그 노고와 그 또 아픔을 함께 이해하며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